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경기도 두 번째 하락이 온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추이 보겠습니다. 1월달에 3,415건이 등록됐습니다. 2월 24일 기준 1월 아파트 거래량이기 때문에 1월 25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확연히 거래량 감소한 게 티가 나죠. 그래서 아마 1월달 거래량은요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낮은 수준의 거래량으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매매 물건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매매 물건 수 한 1,300건 정도가 더 늘어난 95,2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세나 월세 매물건 수는요 한 100건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이 마이너스 0.03%로 전주 대비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4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마이너스 0.04로요. 5주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시세 보시면은 전세 가격 변화가 눈에 띄실 겁니다. 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요 4번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맞이하고 있는 거래량 급감에 따른 급매물 증가, 갈아타는 수요자가 이렇게 거래해야 될 줄 갈 줄 모르고 미리 계약했다가 기존 주택을 싸게 처분하는 경우죠. 자, 이거 아마 2월 말 정도, 3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거냐? 바로 보유세 부담에 따른 급매물 증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나서 4월 말까지 이런 보유세 회피 매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팔려는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동산 시장은 항상 1분기, 2분기까지는 약세를 이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로 금리 인상에 따른 매물 증가 부분이에요. 자, 2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죠. 그래서 유력한 확률로 4월 달과 7월 달에 이제 3개월마다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 7월 달 정도 되면 기준금리가 1.75%가 될 것이고, 이때부터는 공급 측 증가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대출 금리는 수요 감소 부분과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예금 금리는 공급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급매물을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금 금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야 급매물이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11월 달부터 입주 물량에 따른 역전 살인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 첫 번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경기도 지역 대표 10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한두 개 평형의 매매 전세 변화를 체크해드리고요. 저희는 5층 이상 최저 가격만 비교해드리고 전세는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거래가 하나 등록됐네요.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12층 매물인데요.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한 1억 1천만원 정도 낮게 거래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 낮아야 거래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매매 시세 지난주에 8억 9천, 이번주에도 8억 9천으로 변화는 없고요. 35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0억 8천, 이번주에 11억 3천으로 5천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왜? 급매물이 소진이 됐기 때문이죠.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억 8천 하던 24평의 전세 시세 이번주에도 변화가 없고요. 35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7억, 이번주에도 7억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동판교에 위치한 보뜰마을 1단지 신미주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가 하나 등록됐어요. 전용 84제곱미터가 14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11월 달에 16억 5천에 거래됐는데 무려 1억 7천만원 정도 낮게 거래가 된 거죠.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해서는 한 2억 2천 정도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갈아타는 수요자들 때문에 급매가 많아지고 일반 급매와 이렇게 호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 말씀드렸죠. 이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보뜰마을 1단지의 호가는요 15억 원에서 이번 주 16억 5천으로 1억 5천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얘가 유난히 급매라서 가격이 낮아졌던 거지, 얘가 소화돼 버리면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매물의 하락은 아니에요. 자, 보뜰마을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7억 5천이었는데 이번주에 7억 4천으로 1천만원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전세 시세가 이렇게 7억 중반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 시세가 제가 볼 때는 16억대에 형성되기 좀 어려울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매물들도 급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15억대 아니면 그 전에 거래됐던 수준만큼 가격을 낮춰야 될 겁니다.
자, 과천지역으로 넘어와서 레미안 슈로 보겠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거래가 됐네요. 1억 3,95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한 5천만 원 정도 낮은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죠. 이 레미안 슈로 자체가 최고 실거래가 대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변화는 있진 않습니다. 물론 1월 달에 거래 2건, 2월 달에 거래 1건, 이 3,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거래 급감인 건 여전하지만 이 아파트는 왜 안 떨어지나요? 급한 집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자, 전용 59제곱미터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3억 7천이었던 아파트 이번 주에 13억 5천이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 조정이 됐네요. 자, 전용 84제곱미터는요. 지난주에 16억 5천, 이번 주에도 16억 5천입니다. 이 시세로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안 낮추고 이 금액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6평 7억 4천 하던 전세 시세 이번 주에 7억 1천으로 3천만 원 정도 하락 조정했고요. 이제 33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8억 3천, 이번 주에 8억 4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용인수지 신정마을 1단지 중흥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일단 거래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자,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억 4천, 이번 주에도 8억 4천으로 변화는 없고요. 전세 시세는 지난번에 4억 7천짜리 5층 매물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이번에 다시 4억 8천 5백만 원의 제일 낮은 매물이 등록이 됐습니다. 자, 동탄역 10원 운암 퍼스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유난히 금매가 많은 지역 중 하나가 동탄 지역이죠. 자, 거래가 하나 됐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8억 8천만 원에 5층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작년에 최고 11억까지 거래됐었는데 2억 2천만 원 정도 하락한 거네요. 동탄 지역이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25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9억 2천, 이번 주에 9억 5천으로 3천만 원 상향 조정됐고요. 84제곱미터 기준으로는 지난주에 12억 5천, 이번 주에도 12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탄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그전 실거래가 대비해서 한 3억 가까이 낮춘 매물들, 그 매물들은 대부분 소진되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지금 매물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버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또 3월 달에 종부세 이슈가 있거든요. 그 과정은 어떻게 결실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5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4억, 이번 주에 4억 2천으로 2천만 원 상향 조정했고요. 33평 전세 시세는 지난주에 5억인데 이번 주에 4억 9천으로 1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제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12월 이후에 거래가 없어요. 자, 보면은 진짜 거래 많은 광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인데 거래가 이렇게 없다는 게 좀 의아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급한 사람이 있으면은 급매물로 팔 수밖에 없겠죠. 급한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4억 9천 하던 매물 이번 주에 14억 7천으로 조정됐고 한 달 사이에 5천만 원 정도 조정된 상황입니다. 최고 실거래가 대비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빠진 상태네요. 자, 전세 시세 보는 변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억 2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 8억으로 2천만 원 하락 조정됐습니다. 광교 전세 가격도 한 달 만에 한 5천만 원 정도 빠진 상황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는요, 각 지역의 거의 랜드마크나 다름없는 가장 좋은 위치의 단지들을 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변화가요, 비선호 주택부터 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교나 동탄의 이런 집 외곽 지역에서 더 많이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조정이 나고 있다는 거 감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대표 랜드마크 단지가 안 떨어진다고 실제 그 지역 시세가 안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강 2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힐스테이트 다산. 지난주에 거래가 한 건도 없었죠. 자, 이번 주에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9억 4천, 여전히 작년 최고 실거래가랑 비슷한데 이번 주에 9억 3천으로 1천만 원 정도 조정됐습니다. 다산 지역은 좀 호재가 있죠. 내년에 8호선이 연장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가격 하방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전용 84제곱미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0억 7천 하던 최저금 매물 이번 주에 10억 3천으로 4천만 원이라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점 대비 9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급매물이 올라왔습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억 5천, 이번 주에 5억 5천으로 26평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요. 34평 전세 시세는 지난주에 5억 8천, 이번 주에도 5억 8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킨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 매매 시세 13억 7천짜리 매물이 있었고 이번 주에도 소화 안 된 상태에서 그 매물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지난주에 6억, 이번 주에도 6억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일산 신도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수마을 2단지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 없는 상황입니다. 1월 달에 거래 달랑 한 건 등록돼 있고 12월 달에 두 건이 등록됐네요. 자, 전용 70제곱미터 지난주에 6억 2천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6억 2천으로 변화는 없고요. 84제곱미터도 7억 2천에서 이번 주에도 7억 2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6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4억, 이번 주에도 4억이고요. 31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5억 3천, 이번 주에는 5억 2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자, 삼성 2차 아이파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네요. 자, 전용 74제곱미터 지난주에 8억 6천, 이번 주에도 8억 6천으로 급매물이 아직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고 실거래가 대비 1억 4천 정도 낮았지만 아직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33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0억 5천, 이번 주에도 10억 5천으로 33평은 급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 29평 30평은 하락하는데 얘는 안 떨어지나요? 말씀드렸죠? 그냥 급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전용 14제곱미터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6억, 이번 주에도 6억으로 변화가 없고요.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시세 지난주와 동일한 6억 5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시세 요약 보겠습니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럴 35평 매매 시세가 5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됐죠. 보뜰마을 1단지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16억 5천의 호가가 다시 재조정됐습니다. 레미안슈로 26평 전세 매매 시세가 2천만 원 하락했고요. 용인 수지주공 변화 없었습니다. 동탄역 운암 퍼스빌 25평 매매 시세가 3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매매 시세 2천만 원 하락 조정됐습니다. 힐스테이트엔 다산 26평과 33평 각각 1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향 조정됐고요. 킨텍스 꿈의 그림 변화 없었습니다. 호수마을 2단지, 현대 2단지 변화 없었고요. 삼성 아이파크 2차도 변화 없었습니다. 하락한 평형은 4개 평형, 상승한 평형은 3개 평형이었습니다. 자, 물론 상승한 금액이 굉장히 커가지고 전체적인 상승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 지역에 있었던 급매물이 소진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세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흐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럴 변화 없었고요. 보뜰마을 1단지 전세 시세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레미안슈로 26평 전세 시세 3천만 원 하락했는데 33평은 1천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용인 수지주공 1단지 전세 시세 1천만 원 하락했고요. 동탄역 운암 퍼스빌 25평은 2천만 원 올라갔지만 33평은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전세 시세 2천만 원 하락했고요. 힐스테이트 다산 변화 없었습니다. 킨텍스 꿈의 그림 변화 없었고요. 호수 현대마을 2단지 31평 전세 시세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삼성 아이파크 2차 변화 없었는데 전체적으로 하락한 전세 매물 건수가 더 많아요. 하락한 평형이 6개 평형, 상승한 평형은 2개 평형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인 매매 전세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올해 부동산 시장 변화 첫 번째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갈아타는 수요자가 내놓은 급매물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서 더 하락하지 않고 일단은 버티는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에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전까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유세 이슈가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부동산 시장 악재는 두 가지인데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강하고 세 번째보다 네 번째가 훨씬 강하다 말씀을 드렸죠.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 하락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부동산 시장이 진짜 악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모두 있습니다. 자, 과거를 통해서 지금 미래를 알고 계시면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들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